오늘은 문시종 아트레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태 전시장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시종 작가님. 예, 여기 소태 전시관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소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전통문화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그 마을 입구 같은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 입구에 땅을 파가지고 긴 막대기 위에다가 오리 비슷한 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워놓는 게 일반 소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밖에 세워놓는 거 그냥 놓다 보니까, 예, 그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잘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알릴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떼 앉히는 그 새도 그냥 오리 중심의 것만 하면은 너무 그냥 딱딱하니까 또 오리보다도 조금은 고급새. 그러니까 이게 봉황 중심의 새를 앉혀놓는 걸 해가지고 그거는 그 재료들을 이 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 재료가 나무가 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한라산에 장마 때나 아니면 태풍 때 한라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려 내려오는 그런 나무 가지, 나무 토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과나 바닥으로 쓸려오는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소재를 찾아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것도 보시면 밑에 받침 부분하고 가운데 요 대하고 새하고 요 삼일체가 돼가지고 소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볼거리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밑에 받침도 보면은 요 부분이 나무 뿌리가 썩어가지고 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힘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소나무가 이제 썩으면은 그 안에 그 광솔이 있는 것 같이 이런 광솔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조물주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눈썰미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본 갖다가 주워다가 그거를 대충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하나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보지 않은 그런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 소재 찾기가 좋은 게 제주도는 이 땅 밑이 거의 대부분이 돌로 되어 있거든요.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뿌리가 자라면서 그 돌을 피해서 자라든지 아니면 돌을 품고 자라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아주 특이한 그런 받침거리, 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하고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돌을 품고 있어요, 돌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주도 아니면 어디서 구경 못하는 것들. 소재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떼를 그냥 단순하게 밑에 받침에다가 기둥에다가 새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하고 연관되는 다른 문화, 예를 들어서 돌나루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소떼를 만들려고 이제 쭉 해봤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는 아무튼 다른 데들하고는 비교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본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그 조랑말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소떼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소떼를 만들어 본 게 이제 또 아주 특이한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소떼는 이제 지역마다 이름들이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한 마리 위에다가 양쪽에 두 마리를 더 얹어가지고 이런 거를 강원도에서는 진또배기라고 합니다. 진또배기. 진또배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떼 이름이 거욱대입니다. 거욱대.
어떤 거냐면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길에다가 그 돌들 이런 돌 큰 걸로 해가지고 탑 비슷하게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사람 키보다 더 높게. 그게 원래는 그 거욱대라고 하는 소떼 일종인데요. 사실은 그 위에 돌로 새 비슷한 거는 이렇게 앉혀놔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가 많이 말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게 옛날에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요새 어떤 사람들은 방사탑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옛날 옛적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 그 소떼 문화입니다. 소떼 문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밖에서 보는 이제 돌무더기 같은 거를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소떼 새를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욱대라고 하는 것에 원형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쪽에 이런 소떼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주도식 소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이 제주도에 소떼가 있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 한경면 청수리에서 봉황소떼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처음 개관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제주도에 소떼도 없는 그 문화 자체가 없는 소떼 문화라고 하는 제주도 있지도 않은데 무슨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도 그런 식으로 저를 그냥 뭐라고 하면서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사실은 제주도에도 옛날부터 소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 스스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육청 통해가지고 애들이 만들기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갔더니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있지도 않는 문화 가지고 말이야 뭘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문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하나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교육연구원 그쪽에 가가지고 교감 승진하시는 분들 거기서 연수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 그분들한테도 소떼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소떼가 알려진 거는 2004년도예요.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그때 시절인데 서울 삼성동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박물관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23회 세계박물관 대회인데 그거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요. 전 세계 박물관 관장들하고 거기 학예사들하고 한 15,000명이 됩니다. 전 세계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한 160개 이런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박물관 대회를 한번 하겠다 하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내면 그 낼 때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자기네 전통 문화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문화, 다른 데에는 없는 문화를 거기다가 이제 앞에 선정하는 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이걸 전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아이템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소떼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화다 하고 이제 제시를 했더니 전 세계 박물관장들 모였던 학예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소떼라고 하는 문화가 길거리에 보면 옛날에 육지들 가다 보면은 지리산 이런 입구라든가 이런 데 소떼들이 나무 기둥 위에 새들 만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 여러 개 체험하는 것들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민족이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환웅족하고 웅녀족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웅녀와 환웅을 웅녀 쪽은 봉이라고 하고 환웅 쪽은 황이라고 해서 두 부족이 합쳐져가지고 봉황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고 우리 민족한테 봉황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데 봉황회장을 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생겼던 그 봉황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한테 봉황이라고 하는 휘장을 거기다 걸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봉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도자들조차도 봉황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게 암놈이고 어느 게 순놈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생각이지만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막 그냥 휘둘려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봉이, 황이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봉황족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옛날부터 하던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그런 게 있죠. 화백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 화백회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봉황족이 되고 봉황족들 말고 그러니까 웅녀족하고 환웅족 말고 나머지 소부족들 있거든요. 작은 부족들. 그 부족들도 다 합쳐져 가지고 한민족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백회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무슨 소송거리가 생겼다. 무슨 싸움거리가 생겼다.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 벌을 주고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하는 걸 갖다가 그 이제 서로 토론하고 그걸 밤새워가면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하는 게 화백회의거든요. 뭐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주장도 들어보고 저 사람 주장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예 전부 그냥 이제 야 서로 그냥 의논을 해가면서 너 거는 이제 야 여기 너 거는 이제 조금 참고 그 다음 거 해가지고 이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회의를 하고 했던 게 화백회의인데 그 제도가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생겼던 그런 문화인데 지금 그 국회 같은 데 하고 할 때 우리 조금만 제도가 바뀌었지만 만장일치 제도가 아닌 그냥 뭐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만장일치 제도를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예, 화합하고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예, 지금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펴버리고 누구를 억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제도가 사실은 그런 예, 봉황이 처음 생긴 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긴 건 아니냐. 옛날에 저는 한번 그 아주 놀란 게 있는데 청와대가 있었죠. 옛날에 대통령이 직무하고 대통령이 살던 청와대.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양쪽 대문에 봉황희장이 한 쌍 한 쌍에서 두 쌍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지금도 청와대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청와대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봉황 한 쌍이 기간이에요. 봉황 한 쌍이 있는데 이제 봉황 두 쌍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봉황이 두 쌍 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맨날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데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기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휘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달 때 그거 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뭘 달았다, 태극기를 달았다, 아니면 뭘 달았다 할 때 기를 달았다 뭘 할 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봉황의 휘장을 둘씩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봉황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데 들어갈 때 부부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노천에 하나가 들어갔다니. 그럼 봉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봉일 뿐이지 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입니다. 내 혼자 생각. 황 노릇을 하는 어떤 놈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코치하고 뭐하고 최순실인가 누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나라꾸리 엉망이 돼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에 지금 집무실 만들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용산 그 집무실 들어가는 입구 바로 그저 이렇게 뭐 기관음시설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봉황시장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뭐 여기 아직 프랑카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달았는데 거기도 봉황이 한 쌍 있어요. 그럼 청와대 뭐 용화든지 뭐 저 용산에 근무하는 거기에 봉황이 두 쌍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요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야 저것도 탈나는 거 아닌가 말이야. 기왕이면 하나만 달지 말이야. 왜 봉황을 두 쌍씩이나 달았을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봉황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된 봉황인데 뒤에 있는 봉황은 검은색 비슷한 까마귀 비슷한 세 개의 봉황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금빛 봉황도 있고 까마귀 같은 까마귀 색깔 검정색 봉황도 있는 거는 그런 거냐? 이게 아주 웃기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생각인데 내 혼자. 기왕이면 같은 걸 달더라도 같은 색깔로 하든지 아니면 한 쌍만 다는 게 옳다는 얘기.
그럼 두 쌍, 세 쌍, 그러면 세 쌍도 달고 네 쌍도 달고 그건 넘기는 여기 봉황이 몇 쌍씩 있는 데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기본적인 아주 봉황이 어떻게 생겼으며 봉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최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그런 봉황족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며 그때 그 사람들이 사는 입구에 대문 대신해가지고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걸침 막대를 세우고 그 위에 봉황이 날아와서 앉을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줬다는 얘기죠. 그게 소떼입니다. 소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는 이제 뭐 신석기 초기니까 그때는 왕궁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울타리 식으로 해가지고 쭉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더 굵은 나무로 해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세웠던 거. 그게 나중에는 왕궁을 지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는 그게 뭘로 되렸느냐. 홍살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홍살문. 예를 들어서 그 효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났다 그러면 임금이 그 집 앞에 홍살문을 달아줘요. 그게 바로 소떼입니다. 옛날 소떼. 임금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여기는 신성한 데다. 여기는 백성들이 우러러봐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세워준 게 홍살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홍살문을 세웠던 그런 자리에 불교가 들어와요. 절이 들어와가지고 중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서 절 앞에 뭐가 생겼느냐? 일주문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소떼입니다. 소떼. 예, 홍살문에서 변형된 일주문. 이게 다 소떼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은 각 신사 들어가는 입구 같은 이렇게 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조자를 쓰고, 호자, 참호할 때 호자, 이걸 쓰는 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사 입구라든가 신성한 자리에 바다 같은 데도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게 바로 소떼예요. 소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소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리 하면서 새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새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왜 그거 이름이 도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신성하다고 그 앞에서 절도 하고 소원도 빌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알아요. 왜 그러냐? 거기 그걸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옛날에 웅녀족, 환웅족 거기서 난 자손들인데 자손들 중에 장자가 아니고 장자는 계속해서 물려받았고 장자가 아닌 이남, 삼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데로 터를 옮겨가지고 조그마한 부족국가들을 세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조그마한 부족국가를 세우고 하다가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일본을 지배하게 되고 마구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들을 잊지 말자고 세웠던 게 그 도리입니다. 도리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년이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정치인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절 입구에 그렇게 도리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성시하고 마고 했던 그런 문화인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온 문화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알면 자기들을 무시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걸 없애버릴지도 모르니까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민족한테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우리 역사를 전부 말살시키고 다 전형시켰죠.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왜? 한국 너네들도 그런 내용을 알지 마라. 그런 내용을 전수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던 거니. 그리고 이제 5.16 때도 마찬가지예요. 5.16 이후에 혁명 이후에 뭐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한다고 하면서 그냥 소떼 마을 입구에 있던 거 성황당 뭐 이런 것들 전부 없애버렸죠. 잃어버렸죠.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게 무식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거,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모르고 그 국민의식 자체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떼라고 하는 문화,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 막 하지만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 건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제주도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책으로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알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자책도 지난 10월 4일 날은 전자책을 만들었고
이번 주에 10월 27일쯤 되면 이제 저 조기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게 전국 서점을 통해 가지고 발매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떼에 대한 것을 알아주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떼는, 제가 만드는 소떼는 일반 소떼를 이렇게 개량한 거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는 조금만 이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얼마든지 세계에 나서도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세워있던, 마을 입구에 세워있던 그 소떼가 변형이 되면, 마음을 바꾸면, 아니면 생각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재미있는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꼭 소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우리 전통 문화들, 그 중에서도 조금만, 머리만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얼마든지 세계에 내놔가지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서로들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떼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떼의 의미는 이 하늘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받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고, 새가 하늘에 사는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새를 통해 가지고 그 새가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나쁜 소식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마을 입구에 딱 지키고 있다가 나쁜 소식 모든 걸, 역병부터 시작해 모든 나쁜 것은 전부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만들어서 세우는 게 이제 소떼입니다. 그걸 이제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도 웅녀하고 환웅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을 때, 봉황족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사는 모든 새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봉하고 황이, 그 봉하고 황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인간들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이걸 다스리고 가고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하늘에 있는 봉황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의 역병을 막아줄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그게 소떼의 의미.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기원 중심의 소떼로 많이 변했죠. 그리고 우리 문수정 작가님께서 이번에 그 작품을 출판했다고 했는데요. 그 언제 출판된다고요? 전자책은 지지난주 10월 4일 날 출판이 돼서 지금 각 전국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책은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27일쯤 하면 나올 겁니다. 그 출판 그 책자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소떼를 만들다 보니까 이 소떼들이 전부 버려진 나무뿌리, 쓰레기 속에서 건져낸 이 소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쓰레기 박물관을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소떼는 이렇게 작품을 판매도 하고 있나요?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싸구려로 팔 수가 없어가지고, 가격을 좀 높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뭘 나무 토막으로 만든 건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비싸게 만드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가지고,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신 그 기념품용, 저렴한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00원 범위 내에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트리에 하우스를 관람하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관람 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 요새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전 동안에는 제가 일을 하러 가고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여기를 관람하시려고 하면은 가능하면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할 것도 있고 좀 먼지가 있으면 먼지 뜰 것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구경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소떼뿐만 아니라 저쪽에 저 수석 전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부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기왕이면 하나하나 자세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이미지가 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소떼 전시관에서 우리 문시정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떼가 널리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노력과 부탁을 드립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 소떼요 문화는 아직까지 전시관이 전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도 전시관이 없습니다. 이런 전시관이.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은 행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